클로드 코드와 제미나이를 이용한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브 코딩 시간을 제가 많이 할당하지는 못하지만 한 세네 개의 강의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포트폴리오 제작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AI 환경에서의 개발 그리고 GitHub 페이지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익힌다라고 생각하시고 따라해 보신 다음에 추가적인 사항은 제가 제공해 드리는 바이브 패들렛을 이용해서 더 상호 소통하면서 내용을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체 내용으로는 9가지로 구분해서 좀 내용 페이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쉽게 비개발자라고 해도 개발자처럼 또는 개발자는 조금 더 고급 개발자처럼 코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짧은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왜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라고 하면 바이브 코딩은 AI하고 개발자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개발 방식이에요. 더 이상 영문 타이핑이나 문법에 대한 거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떻게 설계하고 내가 원하는 입출력 결과를 가져오는지 완성도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의 장벽이 허물어지다. 그래서 AI하고 함께 어느 정도 아이디어만 있다라고 하면 그 아이디어로 실제 시제품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고급적인 기능까지 배워보는 거고요. AI하고 페어 코딩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이런 것도 엄청 단축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코딩 도구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 코드라고 하는 것과 제미나이 코드 그리고 챗 GPT의 코덱스 그 다음에 커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일단 클로드 코드에 대한 거가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실전 프롬프트에 대한 기법이고 AI가 명확하게 전달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런 반응형 포트폴리오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고 GitHub이라고 하는 그 페이지 내에서 여러분이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하고 이 코드를 이제 실습하기 위해선 필수 소프트웨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 발표 자료와 코딩 그리고 발표 자료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코딩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이제 했던 몇 가지 기사 내용까지도 같이 안내를 하도록 할게요.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VS 코드라고 하는 코드 에디터 프로그램도 설치할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Git 사용하는 이름 버전 관리에 관련된 거를 이제 Git에서 관리하게 될 텐데 Git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인수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호환성이 좋고요. 여러분이 사용을 맥이라든가 윈도우 컴퓨터의 장애 요소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계정이나 API라고 하는 우리가 상호 컴퓨터가 통신하는 방법 컴퓨터끼리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으로 통신하는 방법에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주고받는 거를 우린 API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API도 다양하게 준비해서 여러분이 클로드 코드를 이용하거나 제미나이 계정에서 코드를 이용하거나 그리고 가장 요즘 인기가 많은 여러 가지 챗봇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해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양한 툴을 지원하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 사용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선수 지식은 물론 이제 노코드 환경에서 코딩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기본적으로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걸로 웹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전 세계에서의 데이터는 전부 웹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웹으로 전달되는 데이터가 거의 우리가 인쇄된 어떤 그런 출판물들에 비해선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웹이라고 하는 기본 정보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대략 한 3시간 정도를 예측하고 이 내용을 개발 준비했어요. 그래서 처음 소개서부터 여러분이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그래서 총 3시간 분량이긴 하지만 제가 할당된 영상 강의 시간이 좀 짧다 보니 여러분하고 이 분량에 대한 걸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내용은 조금 보강적으로 여러분이 더 찾아서 참고해 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아주 많이 효과적일 겁니다. 제가 바이브 코딩 관련해서 이제 그 요즘 IT의 강의도 했었고 세미나도, 그리고 저도 약 한 950시간, 1000시간이 넘게 하나의 엔터프라이즈급의 개발 작업을 하면서 이 바이브 코딩의 아주 끝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인공지능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출발선 같잖아요. 그런데 출발선이 같지만 어느 누가 더 많이 사용해보고, 특히 저같이 이제 교수자로서 여러분한테 뭔가 전달하는 사람은 더 많이 사용해보겠죠. 밤새 사용도 해보고 또 그동안 가진 지식으로 더 많이 활용하면서의 그 터득한 요령을 전달해드리는 거라, 여러분이 이런 대화형 코드에 대한 거, 그리고 다시 개발이 돼 있는 거를 리팩토링, 다시 묶어서 만들어내는 요 부분에 클로드 코드와 함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로드라고 하면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그 차세대 AI예요. 그래서 가장 요즘 들어서 유능하고, 또 물론 제미나이가 더 많이 똑똑해지긴 했으나 이제 긴 문맥이라든가 코딩 보저에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는 AI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개발할 때 대규모 언어 모델이 방대한 컨텍스트, 전체 창에 의해서 한 번에 이해하고 코딩되는 부분에서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클로드 코드예요. 그래서 이 클로드 코드로 여러분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지능형 코드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단순한 형태나 이런 블록을 즉시적으로 생성해서 여러분하고 확장 개념으로 웹브라우저 내에서도 개발이 되고, 저하고 VS 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 내에서도 같이 이제 협업하면서 사람이 그 안에서 제어하고 설계하고 내용들을 이제 AI한테 일을 시키는 도구로서의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똑똑하게 이 변수명 규칙이라든가 코드의 가독성, 이런 유지율도 상당히 높여주고 있고요.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것도 자동화시켜서 코드 설명이나 문서화에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장애 요소 없이 우리가 영어나 또는 갑작스러운 독일어나 중국어 하면 전부 다 해석을 하거나 말하는 발음 기호 이렇게 쓰면서 공부하잖아요. 그것처럼 컴퓨터 코드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공부하면서 바로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라고 하는 걸 좀 구분해서 본다라고 하면, 장점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코드에 대해서 리팩토링, 다시 한번 함축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높은 안정성이나 신뢰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계점이라면 좀 과도하게 엄격해서 그런 좀 이제 사용하는 거의 편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비용적으로 유료여야 더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된다는 점이 좀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클로드 같은 경우가 복잡한 로직이나 이런 개발에 굉장히 강력한 파트너라, 저도 개발하면서 다른 여타 AI보다 클로드 코드를 제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신규 컴포넌트 개발이나 또는 그 코드의 리팩토링 하기 위한 가독성 향상, 또 지능형, 그러니까 우리가 디버깅이라고 하면 에러 코드를 수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에러 코드를 수정하는 디버깅 작업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또 복잡한 문서나 내용들을 자동화 시켜주는 것까지, 그래서 굉장히 편리했고요. 저도 오랜 기간 코딩을 해와서 여러분들 나이로는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부터 이제 코딩이라고 하는 거를 알면서 접근을 해서 지금 대략 한 30여 년 코딩을 하고 있는데요. 클로드 코드 덕분에 이런 그 코딩하는 프로그래머 생활로 조금 더 지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클로드 코드의 프롬프트의 패턴을 보면 이제 역할 부여하는 건 좋아요. 왜냐면 내가 어떤 개발을 한다, 이거는 가장 프롬프트 사용하는 거에 기본적인 페르소나,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변호사를 찾아가겠죠. 근데 변호사를 찾아가도 이게 교통사고에 대한 변호인지 민사에 대한 건지 아니면 형사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나는 변호사가 다르잖아요. 똑같이 AI가 정말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AI가 정말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나에게 현재 필요한. 그러니까 현재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내가 어느 정도의 범위가 필요하다라고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략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차 뭐 그 정도면 완전 시니어예요. 그래서 그런 프론트엔드 개발자하고 나는 일을 해보고 싶다. 요번에는 나의 비서 도구로는 이런 사람 채용하겠다 라고 하는 역할 부여를 하시는 거고요. 명확하게 제약을 거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로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개발할 때도 여러분이 지정을 하셔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자료를 입력해주고 어떤 결과를 얻을 거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은 어떤 것이다 라고 지정도 해주셔야 돼요. 입력은 어떻게 할 거고 출력은 어떻게 하겠다. 왜냐하면 AI니까요. 그죠? 뭔가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로서 내가 어떤 일을 시킬 거고 내용을 하겠다는 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가 핵심이에요. 그렇게 전달을 하면 이제 설명형 코드에 대한 거를 생성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코드 예시를 보여드리긴 하지만 제 화면에 이제 코드에 대한 걸 실제 내용을 복사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자리가 벌어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네, 이건 사례로 제가 텍스트를 옮겨 놓은 거라 프론트엔드에 대한 거를 직접 여러분이 따라해 보시면 각각 AI의 결과물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행하는 화면이나 목적 전달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만 한번 둘러보시고 실제 작업하면서 따라해 보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프롬프트 인풋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팁도 하나씩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웹을 요즘 사용하는 거면 스타일 가이드가 타일윈드라고 하는 타일윈드 클래스를 사용해요. 그래서 CSS를 타일윈드로 사용을 해서 쓰고 있어서 여러분이 웹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자료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의 가장 중요한 이렇게 설정 사항은 입력할 때 파일이나 스타일 가이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위에 대해서 반복하게끔 범위를 조금 나눠서 일을 시키는 게 좋고요. 그리고 테스트하면서 구현하는, 그래서 검증이라고 하는 게 통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저작권이나 내용에 대해서 주의사항도 언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휴먼 인더루프라고 해서 사람이 검수하고 개발자가 직접 리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취약점을 검토하는 것. 그래서 실제 검토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이 제미나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클로드와 비슷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두 가지 케이스를 다 살펴볼 텐데,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받았던 이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업무상의 자동화,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제미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사용이 가능하죠. 제미나이에서의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AI는 우리가 멀티모달이란 뜻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을 우린 멀티모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것들을 확장성 있게 테스트하고 구현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서비스하기도 하는 모든 플랫폼을 현재 이제 구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미나이라고 하는 코드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던 클로드 코드와 같이 지능형 코드고요. 자연어로 여러분이 명령하시면 코드로 코딩이 돼서 결과물을 제공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개발자의 아이디 통합 환경에서도 그런 에디터나 리팩토링 이런 것들이 같이 요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코딩하는 좋은 시기. 저 같은 경우에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네, 위기가 어느 누군가에겐 기회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미나이의 장단점을 또 보면 제미나이가 영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처리를 잘하고요. 그런 드라이브나 닥스 문서 연동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최신 정보나 이런 반영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라면 그게 너무나 컨텍스트가 짧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드 길이의 깊이나 실제 디테일에 대한 게 부족할 수 있고요. 복잡한 그런 추론할 때는 환각 증상에 이 부분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클로드하고 제미나이를 비교한다 라고 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코드와 설명의 문맥은 클로드가 좋고요. 멀티모달이나 그런 생태계에 대한 연동은 제미나이가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코드에 관련되다 보니 클로드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고요. 그냥 기본적인 형태에서는 다양한 강점대로 클로드는 클로드대로 그 다음에 제미나이는 제미나이대로 그리고 하이브리드 두 가지를 같이 교차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교차한 대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사용할 툴을 선정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서는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설명이나 리뷰 정도에 이제 필요한다라고 하시면 클로드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과거 사용했던 거나 내용들이 있으니까 복합적인 부분 그래서 실제 이제 뭐 클로드로 설계하거나 제미나이가 구현된 요때 이제 도입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제미나이는 프롬프트 이제 종류나 이런 패턴들이 이래요. 이미지에 기반 코드 작성한다라고 하면 어떤 대시보드에 디자인 스크린 그런 걸 분석하고 구도에서 역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문서 참조에 할 때도 그런 최신 정보의 정확한 위치를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야 되고요. API 파일이나 명세서에 대한 부분도 참고적으로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서에 대한 참고 코딩 준비가 다 되면 외내부 이렇게 참고 코딩을 통해서 시각적인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그래서 이미지 기반의 뭔가 코드를 생성한다라고 하면 그림 파일에 대해서 폰트나 이런 것들 추출해서 디자인으로 정리해줘 라고 하면 이제 형태, 컬러, 타이포그래픽이나 또는 기본 스타일, 그 다음에 태블릿이나 데스크탑으로 확장했을 때의 사이즈 이것들에 대한 게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미지 내에 텍스트가 명확하다라고 하면 그런 형태가 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 캡처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기반에 대한 코드 살펴보셨고요. 이제 AI에 대한 거 현재 내가 어떻게 일처리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내용이나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때 이런 AI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가독성 있게 접근성 좋게 만들어내느냐 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HTML 공격의 기본 태그들이야. 그래서 태그들인데 전체
이제 HTML이라고 하는 거에 기본적인 태그에서 헤더, 내비, 메인, 푸터 이런 시멘틱 태그랑 그 다음에 또 웹 접근성을 위한 이런 랜드마크 역할하는 태그. 근데 이 태그들을 다 기억하시거나 외우셔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기본 형태에 대한 걸 이해하시고 제미나이나 클로드 코드에 이 코드를 요청했을 때 완성된 것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이 부분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격이나 내용 태그들 살펴보실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AI 테스트 그리고 레이아웃 실습. 소스 코드는 제가 이런 그 자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테스트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검증 포인트 가지고 형태를 잡아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메인에서의 그런 영역의 룰과 내용들을 잡아서 쓰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살짝 더 잘 보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겹쳐 보여서 네. 그래서 골격에 대한 걸로 이 랜드마크라고 하는 거는 영역별 그리고 컴퓨터에는 이렇게 소스 코드가 들여쓰기 해서 보거든요. 가독성 있게. 그래서 내비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기본 형식은 제가 이따가 사이트 링크로도 알려드리겠지만 아주 기초적인 HTML 형식만 그리고 요즘 트렌드만 이해하시고 컬러나 사용하는 방법을 알면 디자인이나 빠르게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웹사이트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 제작에서 필요한 그런 형태 요것만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CSS란 스타일 시트라고 해서요. 우리가 뼈대는 HTML이 만들고 디자인은 CSS 네.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걸로 디자인을 이제 해서 웹페이지가 보여지게 되는데 그 형태적인 걸로 우리가 CSS 그리드 형태로 데스크탑에 대한 형태 그리고 카드에 대해서 온오버 마우스의 온오버 효과라든가 여러가지 패턴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하는 카드 레이아웃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습은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서 AI한테 물어가면서 공부해 보셔도 좋고요. 요즘은 가장 좋은 시대죠. 단체적으로 이제 교강사에게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 수준으로 AI가 답변해 주는 걸로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을 재검토하는 정도에서 형태 공부나 내용들이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게 강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크롤하면 이 스크롤이라고 하는 게 있죠. 위아래 스크롤 되는 부분. 그래서 영역에서의 CSS가 패턴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과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그 기본적으로 내가 코딩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더라도 관심 있게 내용을 가지고 뭔가를 만든다, 앱을 만든다 라고 하면서 정리를 해 가시면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반응에 대한 거는 접근성 고려해서 두 개의 소스로 나눠서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그라데이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의 컬러가 정해진 하나의 컬러가 아닌 백그라운드 컬러를 요 그라데이션이 나타나게끔. 그래서 요 팁은 전체 렌더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가상환경에서의 사용하는 요거를 조금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접근성 버튼이라고 해서 우리 버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포넌트에 스타일을 적용해주고 마우스 오버했을 때 마우스가 비활성화 됐을 때 그 자료 만드는 것도 빠르게 진행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달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우리가 팝업창 아실 거예요. 팝업창이라고 하는 거. 그 팝업창을 통해서 보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팝업창도 레이어로 나타나는 레이어 팝업 또는 실제 광고로 팝업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ESC 키나 우리가 닫기 버튼 이용해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모달 컴포넌트라고 해서 요 팝업처럼 나타나는 것을 실행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모달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도 같이 보일 수 있고 텍스트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달에 닫힘 버튼이라든가 내용을 각각 설계한 소스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내용에서 언제든지 그 내용을 취소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HTML 골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HTML이라고 하는 기본 파트는 본문 내용이 아니라 상단 영역에 나타나는 헤드 영역,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제 그 본문에서의 실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헤더라고 하거나 메인 구조에 대한 거를 같이 본다라고 하면 이 푸터 영역에서도 텍스트의 그 발의,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적용을 우리는 꼼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작권 정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보셔야 되고, 뭔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추가 사용하는 것, 그리고 제가 다크모드 토글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했잖아요. 영역이 어둡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전체 어둠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 필터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날짜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 이런 필터링도 할 수 있는데요. 본문 내용 그 소스 코드 보시고 실제는 코딩 내용들 보시면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I라고 하는 것도 설명드렸었는데, 제이슨이라고 하는 공유 파일이 제이슨, CSV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CSV 파일이나 XML이라고 불리는 파일들입니다. 이 파일들은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바닥 로우 레벨에서부터 단계별로 만들어질 때 이용하는데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동안은 우린 로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태의 실패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는 에러 처리가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로딩과 에러 부분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는 여러분들 복사해서 실행해 보셔도 되지만, 설명해 달라고 하면서 챗GPT나 제미나이 이용하시면서 꼼꼼하게 보시면 비전공자여도 코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태 관리의 두 번째 파트까지 나눠서 소스 코드를 다 보여드렸는데요. 소스 코드가 길다라고 하지만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녹색으로 보여지는 것은 주석 처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내용들에 종료하거나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작업하시는 거 보면, 이런 그 소스 중에 종료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람 모양을 왼쪽이거나 오른쪽 위에 올려놓고 프롬프트 인풋이라고 하는 거 제시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참고 내용으로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about timeline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연도, 구분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역사적인 거나 내용들을 다룰 때 타임라인 형태로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 타임라인은 그리드 타입의 템플릿을 갖고 와서, 그리고 시간 대면 내에 영역 범위 내에서 소스 코드에다가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 호버 모션 최적화에 대한 부분은 잠시 다음 영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